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 전반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A등급 회사채가 갈 곳을 잃고 유통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금 시장 경색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 증권사에 3조 원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실효성은 어떻게 될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진단을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흘째 레고랜드발로 인한 이 시장의 불안정한 위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 A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채들이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이유는 저희가 그제도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레고랜드 ABCP 이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큰 폭으로 거래 금액이 좀 줄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이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우리는 흔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이런 얘기에서도 느껴지듯이 대출하면 은행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경우고요. 기업은 안 그런 거죠? 예,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에서 빌립니다. 채권이라는 게 종이 쪽지 하나 써주고 돈을 빌리면 그 만기 때 이제 갚는 그런 구조인데 이 채권 시장에서 또 유통도 되기 때문에 네. 채권을 사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시로 돈을 바꿀 수 있는 유동이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레고랜드 사건 이후에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에 지금 상당한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레고랜드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면서 금리는 폭등하던 것이 일단 좀 멈췄는데요. 예.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 어느 토끼 한 마리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지니까 놀라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끼들도 다 같이 뛰어서 저 낭떠러지까지 같이 죽는 중간에 일부 토끼는 이게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뛰니까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도면된 심리 때문에. 예, 네. 이게 바로 신용 붕괴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강원도가 지방채, 지방 정부가 보증한 돈도 갚지 못할 것임을 사실상 시사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 지방 채권들 다 혹시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어도 돈을 선뜻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68조 이상의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이 예. 만기가 들어오는 돈인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신규 자금은 고사하고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채권 시장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을 받으면 A 학점, B 학점, C 학점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에서도 A, B, C, D 등급이 있어요. 모두 총 18개 등급이 있는데요. 지금 A 등급을 받고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A 등급도 모두 7개로 나눠져 있어서 AAA, AA 플러스 A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A 등급 중에서 좀 후반에 속하는 싱글 A 플러스 싱글 A, 싱글 A 이 도목이 지금 자금이 거의 말라버렸는데요. 싱글 A 쪽이 확 줄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 싱글 A가 주로 어디가 있냐면 이번에 레고랜드가 ABCP라는 자산담보부 유동 기업을 발행한 레고랜드의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 같은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우리가 흔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는 그렇죠. 부동산 자금을 끌어들이는 회사, 이 등급들이 싱글 A 등급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제 한 토끼가 무너지니까 다른 토끼가 놀라서 뛰는 것처럼 이러한 싱글 A 등급의 돈을 안 빌려주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자금이 막히면 결국은 신용도가 좋은 이제는 더블 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 지금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는 AAA 등급입니다. A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저께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다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나라 금융의 어떤 아직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조상진 기획조정실장이 갑작스레 사직한 것을 놓고 어제 대통령실의 통보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것인데요. 하지만 국정원은 조 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면직됐다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국정원 측은 밝혔습니다. 자,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저희가 또 장시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 보죠. 어쨌든 정부가 이런 위기가 오게 되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만 여전히 채권 시장의 모습은 좀 불안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정부가 이제 조금 사태 파악 또 사태 대책이 조금 늦었던 측면이 있죠. 예. 이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이 갱생 신청, 회사 회복 신청, 이것을 뭐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게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네. 그동안 중앙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국회에서 최근 이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이 혹시 지방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도 갚지 못한다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지급 보증했는데 갚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신용도에 그렇죠? 예,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은 신용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이 종이 쪽지밖에 안 되는 이 돈을 돈이라고 믿고 설해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이 돈을 들고 한국은행에 가면 그만한 금액에 또 다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신용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한 달 동안 좀 붕괴된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좀 세간에서 좀 놀란 가슴에 현재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좀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동안 외국인 자금도 좀 한국 상황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3조 원을 또 추가로 지금 긴급 유동성을 방출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저게 그날 당장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 게 아니라 그것을 조성해서 시중에 푸는데 시차가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50조 플러스 알파의 공급 물량도 지금 완전히 시장에 풀려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정부는 여기도 조금 더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기 때문에요. 현재로 한국의 뭐 금융이 왜곡되거나 어떤 악성 어떤 뭐 이 문제가 돌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면 이 회사채 난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신용 회복에 대한 부분들, 예.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조치가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 지방 정부가 현재 자금 상태가 어떻고 또 어떤 경우에도 지방 정부가 보증한 것은 그 보증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대위 변제를 하겠다라는 네. 것을 좀 더 강력한 의지로, 물론 지난번에 추경호 부총리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정부에 체크해 본 결과 각 지방 정부는 이 보증 의무를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예. 특히 강원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 신용에 대한 강력한 준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덥석 이것을 대신 변제해주게 되면 그것은 한국 지방정부에 진짜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 특히 보정 채무에 대한 신용 회복, 그다음에 이런 단기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툴을 예.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빨리 선행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꺼번에 조치하는 것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공식적인 있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그 대담 머리말에서 얘기했듯이 어려움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증권사와 PF 사업장의 자금난을 좀 덜기 위해서 지금 3조 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에 돈이 뭐 50조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생긴 대란이 아니고 이번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건은 취급 보정 채무가 2,050억이었거든요. 예. 1조 원의 5분의 1 정도 되는 뭐 큰 돈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 규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다고도 할 수 없는 심각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금액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거 자체는 지금 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도 강원도가 지금 물어주겠다고 뒤늦게 좀 채무 보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이 신뢰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ABCP라는 자산담보부 기업 요것은 기간이 짧아서 매일매일 막 돌아옵니다. 이게 많은 이 돈을 대출해주고 또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정권사입니다. 네. 정권사가 또 특히 PF 대출이라고 해서 지금 둔촌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회사채 A 등급에 해당이 돼서 돈이 안 돌고 있다고요. 그 대목을 정부가 지금 신속하게 정권사를 그렇군요. 예. 지원해주겠다. 나름대로 적절한 조처로 보여지고요. 예. 그와 아울러 이 어떤 신용 경색에 대한 지방 정부의 확고한 대처 의지 이거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괜찮게 평가를 했네요. 경제 여건이 강하고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 덧붙인 것이 이제 급증한 정부 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우리 공공 부채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이 부채는 현재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1,000조 원의 부채를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았다 이러는데 부채를 D1, D2, D3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부채 규모를 단순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GDP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 D1 부채가 5년 전만 하더라도 40%대인데 이게 지금 50%대 그리고 60%로 향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전체 절대액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한 14%의 여력은 좀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게 한국이고 예. 위에 있는 게 선진국 OECD 평균치인데요. 네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 그쪽은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상향하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저게 몇 년 아하. 지나면 역전이 됩니다. 아하. 이런 우리 구조적인 특성상 특히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국민연금의 부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IMF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를 현재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있지만 이것이 한국 경제에 안전성이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던실하고 안전하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정부 부채가 절대액은 뭐 문제가 아니지만 그 속도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채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또 신속하게 해 이런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정책 권고를 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MF가 연말에 한국 물가 정점 찍을 거니까 성장보다 물가 대응 집중해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이유와 좀 연관돼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요. 예, 예. 이게 중요한 것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물건을 먼저 사고 있는 물건은 안 내놓게 됩니다.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상황을 앞으로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는데 예.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채소값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IMF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으로 보면 올 연말경에는 한국 물가 잡힐 거다. 조금씩 이제 하방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높고 하니까 금리 인상은 좀 계속해서 더 해다. 좋을 때 확실히 좋으면 내년 가면 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조금 지금 어렵다고 해서 금리 인상 풀면 속도를 안 된다. 늦춘다거나 풀면 안 된다. 아하. 그런 정책 권고입니다. 매 좀 더 맞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